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2월달이 다 1월달이 다 가고 또 입춘도 지나고 곧 있으면 이제 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를 화합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얘기하기 전에 요새 제가 이제 그 명상하는 거죠. 싱잉볼이라고 있어요. 한번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떠신가요? 소리가 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제 싱잉볼 이 명상을 알게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확실히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을 참 잘 시켜줘요. 이걸 듣고 있으면. 그래서 가끔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가끔 기혈이 확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잠을 못 잠 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스피커를 딱 연결해가지고 이제 듣고 있으면 그러면서 명상을 딱 하고 있으면 잠이 진짜 잘 와요. 아침까지 숙면을 취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이 싱잉볼 명상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려면, 몸이 편해지려면, 몸과 마음이 이완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조화를, 우리가 조화롭다, 화합한다. 이 얘기는 참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일반, 승가에서도 얘기하고, 정치하시는 분이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화합, 조화롭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와 내 외부에 있는 뭔가와의 조화, 화합 이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제가 이제 이 싱잉볼 명상을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적 생각하는 사고와 감성적 사고를 하는 것과의 조화와 화합도 못하면서 남하고 어떻게 조화롭고 화합을 할 수 있냐. 내 몸 안에 내 자신도 잘 조화롭게 못하면서 어떻게 외부의 어떤 대상과의 조화를 바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할 때 내 내부보다는 내 눈 밖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선 불만이 쌓여 있는 거야.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밖을 보니 어떻게 돼요?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나보다 조금만 잘나도 어떻게 돼요? 꼴 보기 싫은 거야. 과연 우리나라가 멍청합니까? 우리나라 민족, 민족성을 보면 참 머리 똑똑하지요, 창의력 좋지요, 활동성 좋지요, 뛰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처럼 왜 큰 인물들이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갖췄는데, 고루 다 갖췄는데 왜 안 나오냐.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배 아픈 거지. 그냥 배 아프면 이 사람이 요만큼 실수만 해도 그냥 물고 뜯어요 막. 그게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원인이. 그 원인들. 그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경제 발전을 쭉 하면서 내 내면을 볼 시간보다는 외향을 키우는데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에서는 불만이 쌓여 있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 하나만 놓고 봅시다. 제가 이렇게 그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 남편, 응? 이 관계만 놓고 한번 봐봐요. 식구래잖아, 식구. 가족이래잖아, 가족.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냥 가족이야, 가족.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게. 거기서부터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불만의 시작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뭐 결혼 10년 차만 되면 각각등 보채로 그냥 대면 누구는 거실에서 자고 누구는 안방에서 자고 뭐 이런 식이고. 또 거기에 시작점을 또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낀 것 중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성애예요. 모성애.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모성애가 아기를 딱 낳는 순간부터 남편은 저기 그 자기 눈에서 벗어나 버려. 그냥 아이가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집에 와도 자식은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내한테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들죠. 친구를 만나고 술을 먹고 아니면 다른 여가 생활을 하냐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왜 집에 가도 아내가 관심을 안 주잖아요. 아이한테만 관심.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 뭐냐? 우리가 농경사회, 뭐 조선시대, 뭐 근대, 그 시대의 우리 삶의 방식과 지금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같이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아까도 언뜻 누가 뭔 얘기하다 제가 그랬지만 우리가 그런 농경사회와 근대 때는 뭐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 그때는 여자들이 모든 살림을 주관을 하고 모든 걸 관할했기 때문에 남자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대는 어떻게 돼요? 같이 하잖아요. 공동으로 하잖아요. 살림을 뭐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뭐 서로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명절의 분위기는 아직도 여자들의 독박이라는 거지. 그게 거기서 가져오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쑥 변했는데 아주 그것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처사님들 설에 저기 음식 하십니까? 설거지 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딱 집에만 오면은, 아니, 응? 지네 집에서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하면서 지네 집만 딱 지금 아빠 엄마 집에만 오면은 그냥, 응, 저 가서 그냥 방에 콕 박혀가지고 잠만 자네. 응.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화딱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우리가 아직도 물질은, 경제력은 진짜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런 문화는 아직도 못 바뀌고 있다라. 예를 들어서 제사 하나만 놓고 봅시다. 제사. 제사가 무슨 의미예요? 제사가 그냥 뭐 돌아가신 분들 그냥 뭐 음식 차리고 그냥 절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농경사에서는 우리가 음력이라는, 응? 그걸로 시간과, 응? 날짜를 계산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음력으로 사나요? 우리 삶이 음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제사를 음력으로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자식들은 예를 들어서 이 근처, 전주 이 근처에 살면 음력으로 해도 상관없어. 그죠? 음력으로 해도 뭐 잠깐 왔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기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막 저희 속가 형제도 많은데 그걸 음력으로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저는 속가 붙인 그 기일을 그냥 딱 정해버렸어요. 8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러면 최소한 며느리가 셋이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셋이 와서 아침에 전날 준비 다 해놓으면 아침에 와서 그래도 음식은 한다는 거예요. 절에서 해도. 며느리가 올린 음식은 드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음력으로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음식을 누군가 한 사람이 독박했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아니 가져오면 되잖아요. 오면서 각각 음식에서 하나씩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식 올릴 거 나눠서 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제사를 지내는 쪽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속가 친구 중에도 보니까 분명히 절에를 같이 다녔는데 시집가서는 교회를 가더라고요. 왜? 시댁이 다 교회를 다니까 지 혼자 독박 쓰기 싫다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 우리가 자꾸 밖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뭐가 눈에 보이는 누가 명품을 뭐 하나 둘렀는지 누가 어떤 좋은 차를 타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 나하고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도 나보다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나보다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 안 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내부는 불만 덩어리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불만이 그냥 안에만 그냥 내재 있으면 또 괜찮아. 근데 불만은 분명히 쌓이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해요? 첫 번째,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옆에 그냥 느닷없이 혼나지 느닷없이 그냥 느닷없이 뭐 하나 행동하다 자기 눈에 걸리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폭탄을 터쳐 그냥. 그럼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쫙 나중에 보니까 우리 숙가 모친 돌아가실 때 전에 보니까 한 60년 전의 것까지도 꺼내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시대가 변했으면 그 변한 만큼에 대한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로 안 변하는 게 누구예요? 불자야, 불자. 특히나 불자들이 더해. 교회는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데 우리는 굳이 해. 자기가 힘들면서도 굳이 하면서도 며느리를 굳이도 시켜. 무슨 심볼까요 그게? 나만 할 수 없어? 나 고생했으니까 너도 해봐? 이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는 이렇게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우리 불교는 분명히 부처님의 사상은 개혁적인 사상이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것만 갖고 꾹 쥐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것만 꾹 쥐고 안 나. 그래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는 너는 내 말 들어라야. 당신은 꼰대질을 하면서 자식한테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자식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뭐. 자식하고 말하는 기회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집에 가면 자식이 얼굴 오셨어요? 그러고 그죠? 그게 뭐가 돼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외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 변화를.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말 중에 있어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내 몸에다 해야 되냐? 내 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 상체와 하체가 온도가 안 맞아요. 그죠? 다리가 찹잖아요. 내복 입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화부터 해보세요. 이 조화. 상체와 하체의 온도를 맞추는 조화부터 우리가 가장 쉬운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몸으로만 하면 시간 내서 시간이 나서 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내가 내야 돼. 시간을 낸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 내가 능동적이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 말 잘한 말 있잖아. 시간 나면 밥 먹게 이런 말 하잖아요. 절대 시간 안 나. 시간이 없어. 시간을 내가 내야 돼요. 그죠? 의지잖아요. 시간을 낸다는 건 내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로 떨어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부터 해야 된다. 내 몸부터. 뭐? 내 몸의 온도부터 맞추는 연습.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얘가 샤워실에 욕조가 없어서 접이식 욕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몸을 담그는데 그거 할 때 첫 번째 뭘 하느냐? 물 틀어놓고 발부터 담궈요. 발부터 담그면 물이 찰 때쯤 되면 한 무릎까지 오잖아요, 보통. 무릎까지 오면 내 온도가 밑에와 위가 상반신과 하반신 이게 온도가 맞아져요. 온도가. 그러고 나서 몸을 담그면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균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그냥 훅 담그잖아요. 그러면 하체가 열이 올라가는 시간에 상체도 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을 수가 없다라는 온도가 맞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열이 올라서 열이 오르면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혈압이 터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우리 몸을 먼저 조화롭게 만드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의 차이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삐지는 거예요. 화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화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인데까지 평생을 살면서 갖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점은 이성적 가치관으로 만든 기준점이에요. 근데 사람이 50이 넘어가서 갱년기를 겪으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사람은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 사고를 더 많이 해요. 감성적 사고를 하는데 기준점은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 기준점이야. 이게 당연히 안 맞죠. 머리는 이해해. 근데 몸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안 섭섭하신가요? 자식들한테? 가끔 참 섭섭할 때 있죠. 자식들이 말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섭섭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 간이든 누구 얘기하다 보면 괜히 섭섭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가 내가 이성적 사고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감성적 사고를 하고 있는 지금의, 과거에 이성적 사고를 했던 그 관점과 지금 하고 있는 감성적 사고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조화롭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참 멋있는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 웃는 얼굴을 갖는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보면 나이 드실수록, 특히 우리 처사님들 나이 들수록 얼굴이 굳어져. 왜? 웃는 건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우는 건 그냥 되잖아요. 그죠? 우는 건 그냥 되는데, 웃는 것은 이 많은 얼굴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됐으니까 이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웃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뭐가 돼요? 나이 들은 그 모습이 멋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요? 불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것이잖아요. 그죠?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많은 선을 행해라. 그죠?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좋은 거라고 생각되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랬을 때 내 변화가 있고, 내 변화가 내 가족의 변화가 되고, 내 가족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가 된다. 세상은 절대 사회가 그냥 변하지 않아요. 그죠? 개개인이 변했을 때 사회가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가 변하길 바라냐는 거죠. 그것은 욕심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2010년도에 여기 살았으니까요. 10년, 11년, 12년 살았으니까. 그때 제가 한 말 중에 하나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제일로 멍청하다고. 왜? 아니, 주지도 않는데 찍어주는 거예요. 뭐 주지도 않는데. 그나마 있는 그 담배 만드는 공장도 저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쪽으로 뺏어갔잖아요. 응? 우리가 돈 될 만한 공장들이 있어야, 큰 기업들이 있어야 우리가 일자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있고 그래야 먹고 사는 게 나아지는데, 우리는 때를 안 써. 전라북도 사람들은 때를 안 써. 그냥 찍어줘. 때는 안 쓰고 찍어줘. 그냥 무조건. 그러면 때 쓰지 않았는데 주겠어요? 뭔가 좀 간당간당해야 막 여기다 투자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볼 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전라북도는 그냥 꽃밭이야. 그냥 갖다 그냥 민주당 후보만 딱 꽂아놓으면 그냥 되는데요. 그냥. 그러면 되냐는 거죠. 과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전에.
대구 가서는 또 반대로 얘기해요. 대구 가서는 또 반대로 해. 그때니 그 사람들이 그때는 처음에 나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능인중학교 있을 때. 그러다가 딱 6개월 후에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그랬거든요. 선거할 때. 이명박이 신이냐고. 뭐 이명박이가 되면 뭐 경제가 살아나고 그 마음대로 되냐고. 70년대도 아니고.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 잘한다고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나요? 이게 세계가 이제 같이 맞물려가는 이 시점에. 근데 그때는 막 그 대구 사람들이요. 한 99%가 그냥 이명박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명박이가 되면 막 잘 살 거라고 막 경제가 좋아지고 막 그럴 거라고 막 했거든요. 대통령 되고 6개월 후에 제가 이제 거기 대구 갈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더니 그 젤로 나서서 말했던 사람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냐는 거죠.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데. 정치는 무조건 어쨌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참 순진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어요. 뭐 저 광주야 뭐 광주 목포 이쪽에 뭐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많이 그거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과연 우리는 왜 그러냐는 거지. 우리는 저도 뭐 대통령은 민주당을 찍었지만 어쨌든 해놓고도 욕은 해요. 찍어놓고 욕을 해야지. 욕은 해도 안 찍어놓고 욕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찍을 사람이 없어서 어쩌 민주당 찍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 무조건적인 아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아직도 보면. 인물이 괜찮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봉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치인 보면 그러더라. 선거할 때만 열심히 하더라고. 선거 딱 끝나고 당선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별 그거 없더라고. 그냥 말빨 좀 센 사람들 말 그거나 좀 들어주지. 우리 서민을 위해서는 안 하더라고. 어떤 정치인이든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불자들이 그런 생각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불자들이 그 깨어지는 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면 그 변화는 분명히 영향을 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고 그것은 차후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나를. 그거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나의 몸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다. 내 몸이 조화로우면 내 마음도 조화롭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명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거예요.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완이에요. 이완.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이완을 시켜야 뭐 마음을 내려놓든지 마음을 편하든지 뭐 생각을 하든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긴장 상태에서 뭘 명상을 하고 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 몸이 이완이 돼야 된다. 그 이완되는 게 명상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몸의 온도를 조화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이완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부터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것을 했을 때 이 체득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몸에 와서 체득되는 이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이완하는 것을 하지도 않고 막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처님 말씀에 지족이라고 있죠. 지러울 지자에 만족할 족자. 지족.
지족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족을 하려면 내가 이완이 되어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게 특히 몸이 이완이 되면 자연히 마음도 이완되게 돼 있어요. 이완된다는 게 결국 여유가 된다는 거예요, 몸에. 그것은 뭐하고 또 연관되냐?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위험한 암. 암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긴장 상태로 놓기 때문에 몸이 버티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암은. 그러니까 결국은 암을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 몸 안에 이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내 몸의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부터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수행의 첫 발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해요. 그죠? 내 몸을 관리하는 연습. 특히 이완하는 연습.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부터 변화를 추구해서 가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때 뭐가 힘든데 지금 이 싱잉볼 명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불면증. 불면증이 있으신 분한테는 직방이에요. 직방. 진짜. 잠 잘 잡니다. 진짜로. 우리 대법성 보살님은 상관없어서 보니까 그냥 딱 머리만 대면 주무실 것 같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머리를 이 베개에 대는 순간 잘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탁 모든 걸 놓고 그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고 딱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 못 자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죠? 수많은 생각들에 나를 계속 치는 거에 내가 그냥 끄달려서 그냥 못 놓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이 내가 볼 때는 100세도 넘을 것 같아 이제는. 그러면 100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좀 얼굴에 미소도 있고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이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밑에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습들을 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중은 우리가 절집에서 살 때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나무 돈 끌어다가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조카가 둘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위에 그 조카들 이제 결혼해서 직장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 6놈이 있는데 6놈들한테 야, 니네 동생이 졸업했는데 니네들이 쌩까면 안 되지. 돈 보내.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모아서 애한테를 줬어요. 그냥. 그게 제 능력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라는 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에 돈 한 푼 한 푼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신도들의 돈이고 그 돈을 모아서 좋은 곳에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반대도 부딪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어제 이제 그 떡을 이제 찾아왔는데 우리 주변에서 하도 이제 뭐라고 해서 키로에 5,000원 팔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게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는 또 수긍하고 따라가줘야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조그만 것들은 뭐 절에 뭐
절 돈이 손해 나는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은 베풀고 사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 대신 기도비 비싸게 받고, 기도비 비싸게 받고, 기도 열심히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대신 우리가 적어도 저는 시점이 그래요. 수연사 밖에는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수연사 신도들에게는 그런 것 정도는 혜택이 가야 된다. 왜? 우리가 뭐 남는 게 쌀인데, 그죠? 그런 쌀 가지고 해서 뭐 좀 저는 딱 수공기비만 받고 팔려겠거든, 진짜. 딱 공인비만 딱 받아가지고 공인비만 받고 딱 팔려겠더니 또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쌀도 재산인데 스님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해서 알았어요. 알아서 하라고 했어. 네. 그까지 내가 너무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키로에 5,000원에 그냥 아까 합의를 받습니다. 떡 있으니까요. 뭐 강매는 아닙니다. 절대 뭐 가져가는 필요한 분만 가져가면 되지 뭐 굳이 어차피 뭐 설에는 뭐 계속 떡국 먹으면 되니까 이제 떡국떡이 많이 남으면 매일 떡국만 하는 거야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적어도 신도님들이 여기서 기도비를 내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절은 과연 신도님들께 어떠한 것을 줘야 되는? 저는 이제 서비스, 이제 사회말로 하면 서비스죠, 그죠? 어떠한 서비스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것이냐, 편안함을 줄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좀 충돌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죠. 무조건 제 마음대로 제 독단으로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러더라도 최대한 좀 신도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은 베풀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대신 제가 이번에 이제 정초기도를 이제 10만 원이래요. 그 가람지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연아보살도 모르고 이제 1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받았는데 5만 원이다가 또 5만 원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받았는데. 그래서 생각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오후 2시에 다란히 21독 기도를 할 거예요. 왜?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받았으면 받은 값을 뭔가 기도하는 뭔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법담 스님께서 기도하시고 오후 2시에 이제 일주일 동안 14일에서 20일까지는 다란히 21독 뭐 기도를 제가 집전해서 그렇게 정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날 회향 때 원래는 뭐 달력에 보니까 20일이 정초기도 회향기도로 돼 있더라고요. 달력에는. 근데 또 그것도 너무 10만 원인데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26일까지로 제가 보름까지 하자 해서 보름까지 정초기도 보름 이제 사시기도는 보름까지 하고 또 그 보름날 이제 동안거 관음 백일기도 회향도 그날 하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주의심도 금산사 주의심께서도 요새 미륵전에 오후 2시에 다란히 108독 기도를 하셔요. 희한하게 그건 또 어떻게 스님하고 저하고 다란히 기도하는 건 또 희한하게 또 맞아요. 전혀 같이 한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다란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정초에 다란히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기운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수연사 신도님들 편안하시라고 또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또 합성할 때 그 기운이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좋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란히 하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덜 피곤하니까 다란히 기도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려고요. 왜냐면 오래 앉아서 있으면 좀 힘드시니까 의자에 앉으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
지금 기도 축원장 우리 기도하는 것 다 지금 스크린으로 띄워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달라지려고 지금 이것도 지금 네이버 밴드에 지금 우리 수연사 밴드에 지금 라이브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수연사 그 유튜브에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은 라이브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이제 다른 영상들을 좀 올리긴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좀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좀 옆에 도와주면 좀 편한데 이제 좀 찾아봐야죠,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좀 변화하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신대님도 따라서 혹시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유튜브나 밴드 가입돼 있으면 밴드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했으면. 그래서 또 올해 계획이, 저는 지금 올해 계획이 그래요. 올해 안에 수연사의 재정 독립을 해야겠다. 지금은 금산사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그러고도 우리가 빠듯이 살아요. 지금 빠듯이. 근데 올해 안에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의료법회 그 CMS 정기 회원을 모집하는 거.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또 의료법회 때 축원해주고 이제 이렇게 스크린에 해서 이제 축원장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1차 목표가 500명입니다. 500명. 500명이면 수연사가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사도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금산사 그걸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CMS 통해서 이제 회원이 확보가 되면 좀 우리가 그래도 이제 독립이 되니까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외부에 우리가 큰 스님 말고 외부에 보면 진짜 법문을 잘하시는 스님들도 있고, 또는 법회는 아니지만 특별 강연원에서 우리가 인생의 그런 참 노하우가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년 퇴임하셔서 갖고 있는 그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좀 초대해서 그런 강연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수연사는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변화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어쨌든 재정 자립이 돼야 되고, 그런 그 돈 갖고 우리가 올바른 곳에 쓰면 되잖아요. 그죠? 절 돈은 올바른 곳에 좀 많은 분에게 혜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 이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를 기도와 공부와 그 다음에 명상 이런 수행을 해서 뭉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연사라는 이 좋은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달라져요. 그죠? 공간은 우리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법당만 해도 이 좋은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생방송 한다니까 화평스님이 어제 종무에서 뭐라냐, 돈 얼마 들었어부터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있는 거 갖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거, 있는 장비 다 돼 있는데 뭘,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진짜 다른데 지금 봉은사도 제가 유튜브 딱 할 때 갖다 설치해야 돼. 어쨌든 삼각대 하나로 다 끝나지만 삼각대 갖다 놓고 맞추고 또 끝나면 가져가고, 여기는 다 돼 있잖아요.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틀기만 하면 돼요. 아침에 다 와서 트는데 5분도 안 걸려.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런 지금 스크린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걸 또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수연사가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아는 분 동생이 자살을 했어요. 25살밖에 안 됐는데 자살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그걸 치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벗어나야겠지만,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뭔가 변화의 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 이렇게 좋은 장소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면 되는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그래요. 중은 얻어먹는 게 직업이에요. 그 얻어먹는데 나만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어려운 사람,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개체.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걸 돈으로 갖고 왔으면 이것을 다시 환산해서 그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먼 거로 이렇게 매개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 전주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요새 과일값 비싸잖아요. 과일값 비싸니까 명절에 과일이 안 들어와. 과일 하나 사갖고 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좀 우리가 봐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좀 막 뭐 들어온 거 있으면 나눠주기라도 편찮아요. 뭐 들어오면 이렇게 좀 어차피 절에 필요한 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군가한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따가서 절돈을 써서 또 사서 하는 것은 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집에 그 과일이 많이 돌아가지고 처치곤란인 과일들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리고 집에 그 이렇게 처박혀 있는 운동 기구들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그걸로 사람들에게 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기 오신 분들이 나만 오지 말고 그런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전파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그 변화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기 몇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명이라도, 한 명이 10사람한테 하면 10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방식이 다단계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니 이 방식이 뭐 아메이에서도 하지만 그 영화 중에 하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인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꼬마가 10살 먹은 꼬마가 사회선생님한테 숙제를 받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한 게 뭐냐,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예?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 학교 그 일진한테 칼에 찔려서 죽는데, 그 아이, 그 처음에 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그 여파가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퍼져 있는 게.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더 빨리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이라도 먼저 변화하는 연습, 아까 말한 몸의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먼저 해서 변화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날에 설 잘 세시고, 정초기도 때 있잖아요. 선물이 있어요. 제가 어느 비군 스님이 만든 거라고, 그 오색실로 만든 팔찌예요. 오색실로 이렇게 아주 뭐 여기 연꽃도 달려 있고 뭐 거북이도 달려 있고 옴자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온 사람한테만 줄 거예요.
뭐 대타로 와가지고 뭐 몇 개 달라고 하면 안 돼. 그 온 사람한테만 주는 새해 복으로 주는 거니까 많이 오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에 정추 때 많이, 정추는 저 보름 때까지입니다. 원래 정추는 보름까지입니다. 보름 때까지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정추에 기도하셔서 올해 한 해 동안 무탈하시고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